네, 안녕하세요. 강신우의 하우스익입니다. 하우스익을 조금 정확히 자세히 또는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제가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물론 뭐 하우스익을 그렇게 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가 그래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우스 집이죠. 영어로 뭐 하우스 그런 내용인데 하우스 집을 좀 쓱 보고 부동산을 한번 쓱 둘러보고 그 동네의 어떤 밑바닥 이야기, 부동산의 중개인들이 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보는 밑바닥 이야기가 사실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 이야기에서 나온 그런 정보에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정도 걸려서 나온 것들이 통계치이기 때문에요. 통계보다는 부동산에 직접 가서 임장을 통해서 부동산의 어떤 중개인 업자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투자를 하시거나 집을 사시거나 하실 때. 물론 부동산 업자의 어떤 말을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되겠지만 부동산 업자 중에서도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시면 어느 정도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지금 계속 임장기를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그런 부동산을 보는 시야를 넓혀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설날 곧 이제 설날인데요. 설 특집으로 꾸며봤고요. 설 특집은 정말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하시는 30대 특히 30대 초중반 나이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장만할까? 특히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3년 만에 집값이 2배가 오른 37살 직장인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내 집 마련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극단적일 수도 있고요.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사시는 곳은요, 연예인 이시연 씨 집으로 조금 많이 알려진 서울 상도동에 있는 상도 이편한 세상 노빌리티 아파트인데요. 59제곱에 지금 현재 1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7세 직장인, 이 직장인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VTR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강신우의 하우스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예인 이시연 집이죠. 상도 이편한 세상 노빌리티에 왔습니다. 네, 이곳에 30대에 자가 마련을 한 직장인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옆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은 부득이하게 좀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깨만 보이게 이렇게 촬영을 할 텐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집 가격 현재 전용 59제곱에 10억 이상입니다. 어떻게 30대가 이렇게 비싼 집을 마련을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어떻게 처음에 분양 받으셨죠? 예, 제가 초기 분양자입니다. 네. 자, 당시 분양을 받을 때는 저기 뭘로 하셨나요? 지금은 다 뭐 가점이 안 되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추첨제가 가능해가지고 네. 저도 여기저기 분양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음,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이 아파트가 이제 한 10번째 분양을 넣었었나? 그때 당첨이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2016년도였을 거예요. 2016년도에 서울의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분양을 계속 넣었던 중에 당시에는 추첨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추첨제를 통해서 운 좋게 이제 분양을 받은 케이스인데, 그때는 분양가가 얼마 정도 했나요? 그때 분양가가 6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걸로 6억 기억합니다. 정도의 수준. 네, 지금 생각하면 한 2배 정도 집값이 올랐는데요. 자,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게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시 6억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그 분양을 받았을까? 보시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나이가 37입니다. 그럼 35살에 얼마를 모았나? 35살 때 어느 정도 저기 자금이 있었길래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된 건가요? 정말 영끌했죠. 영끌, 네, 예. 영끌했죠. 자, 영끌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출도 당연히 대출 그때 40% 정도 이제 40% 받았고요. 풀로 네, 받으신 풀로 거네요. 땡겼고 그때 네. 당시에. 받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어, 퇴직금 정산을 또 네, 미리 퇴직금도 사전 정산을 좀 받았습니다. 사전 정산을 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자가주택 목적이면은 퇴직금을 사전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도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당시에 이제 결혼을 약속한 분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결혼을 약속한 분의 자금까지 이렇게 총 다 끌어모아서 영끌을 해서 자금이 3억 6천만 원, 네, 3억 6천만 원을 영끌을 해서 대출금과 함께 분양을 넣어서 집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집을 갖게 됐는데, 자, 분양이 되고, 집값이 이제 1년 단위로 한 뭐 1억씩 이제 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집을 사길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네요. 약간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음,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시세가 이 정도 한다고 하니 저로서는 어, 정말 로또에 당첨된 그런 기분이죠. 뭐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뭐 계속 오르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다. 로또에 당첨된 그런 기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작년에 이제 결혼을 딱 하셨습니다. 그죠? 작년에 결혼을 네. 하시고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 가격만 해도 지금도 한 10억이 넘지만 그 당시에도 한 10억은 충분히 넘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조금 더 보태서 강남으로 이제 조금 이사를 갈 계획을 잡으신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아기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뭐 정말 강남은 못 가더라도 강남 언저리 정도는 이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요약을 하면요. 이분은 영끌을 해서 집을 분양받았네요. 2016년도에 분양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는 청약 가점제 100%가 아니었고요. 추첨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가점이 낮아도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는 그런 추첨제였는데,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에 청약 추첨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이제는 청약 가점만으로 100% 승부를 봐야 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늘에서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된 거죠. 당첨 가점이 서울 평균 50점. 내가 좀 원하는 동네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60점, 7, 80점까지 청약 가점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30대들 청약 가점 어떻습니까? 결혼을 안 하시면 30점도 안 됩니다. 30점도 안 되는 가점으로는 도저히 뭐 서울, 경기도 뭐 아파트는 분양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발언을 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때론 평범한 이야기. 그땐 평범했지만 지금은 되도 않는 이야기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분양 후에 집값이 2배나 뛰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강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편에서 보시죠. 감사합니다.